안녕하세요. 뚜벅이의 가벼운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공동묘지인 초안산, 즉 내시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월계고등학교 옆에 있는 비석골 근린공원인데요. 이 성물들은 초안산과 주변 일대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천천히 화면을 따라가 보실까요? 보는 바와 같이 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무척 다양하죠. 생김새가 다른 만큼 성물들의 이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두 개가 망주석이고요. 그 뒤로 보이는 성물들은 문인석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죠. 문인석의 특징인데요. 문인석은 무덤의 봉분 앞에 세워 주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물입니다. 묘비와 함께 상석, 향로석이 있죠. 왼쪽의 상석에 누구의 묘인지 새겨놓은 게 보일 겁니다. 벼슬을 했던 양반의 묘인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표정도 다 다르지요. 점잖은 표정도 있고 근엄한 표정도 있으며 미소를 머금은 문인석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문인석만 있는데요. 아마도 이곳에 묻혔던 벼슬아치들이 대부분 문관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인석과는 다르게 생겼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주석입니다. 망주석은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으로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망주석의 생김새를 잘 보면 마치 횃불을 받치고 있는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망주석의 맨 위를 보면 연꽃에 꽃봉오리가 연상되고 그 아래 부분이 마치 꽃받침처럼 생겼습니다. 사찰에 가서 성물들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하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동자석입니다. 영상을 보면 문인석보다는 확실히 키가 작고 생김새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인석은 머리에 3호를 쓰고 있는데 동자석은 없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머리에 뿔이 2개 달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키도 작고 표정도 귀여워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망주석과 동자석은 근처 학교들을 공사하면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비석 근린공원 왼쪽에 있는 초안산 분묘군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묘비는 물론 문인석, 동자석, 망주석 같은 무덤과 관련된 성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그럼 이제부터 조선시대 영혼들의 안식처였던 무덤과 성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사적 제440호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분묘군입니다. 분묘군이 있는 서쪽 능선을 아기소망길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소망했던 내시들의 묘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명당의 기원이 있는 초안산인지라 양반에서부터 환관, 서민들의 묘까지 약 1천여 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동묘지이자 영혼들의 안식처인 셈입니다. 산책길 바로 옆에 있는 문인석인데요. 이 문인석이 향하고 있는 방위는 어느 쪽일까요? 바로 서쪽입니다. 한양의 궁궐을 향해 있는 거죠. 살아서도 왕의 곁을 지켰던 이들이 죽어서까지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자, 이번에 볼 것도 문인석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목이 없는 문인석입니다. 이 문인석의 목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목이 잘려나갔는지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타날 문인석이나 동자석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문인석은 앞의 문인석과 다르게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왕릉이나 고위관료 또는 장수들의 묘는 대부분 남향으로 쓰는데요. 이 문인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묘비 받침돌과 상석은 제대로인데 묘비는 사라졌고 문인석인지 동자석인지는 하나같이 목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여기는 초안산 분묘군의 산책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잣나무 힐링숲인데요. 보이는 성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잘려진 목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묘들과 성물들의 방향이 하나같이 서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부분의 묘가 초안산의 서쪽 능선에 조성되었다고 했는데요. 왕이 계신 곳을 잘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이 봉긋봉긋 낮게 솟아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부 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길쭉길쭉 자잘한 잣나무 사이로 묘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성물에 앉아 쉬고 계신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산책을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성물들인 것 같습니다. 나무와 풀들 사이로 상석과 비석이 보이죠? 녹음이 우거지니 들어가기조차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곳이 바로 상궁 개성 박씨의 묘입니다. 나무와 풀 때문에 묘는 보이지 않지만 묘비는 역시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조선국 상궁 개성 박씨 묘라고 새겨져 있죠? 개성 박씨는 조선 영조 임금 때 정오품 상궁으로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가졌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3월에 촬영한 것인데요. 묘가 또렷하게 잘 보이죠? 상석과 묘비 봉분이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표지판에서 잘 소개한 것과는 다르게 상궁 개성 박씨묘가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 주변은 물론 봉분이까지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라도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묘비가 사라져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입니다. 그러나 묘의 형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묘가 있고 그 앞에 묘비, 상석, 그리고 문인석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묘를 특별히 영상에 담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에서도 처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문인석 때문입니다. 문인석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깨 부분이 잘려나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어깨 부분이 잘려나갔던 문인석을 누군가 시멘트를 이용하여 다시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쪽 문인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문인상은 얼굴 부분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대형 망치나 해머로 친 상처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목 부분이 부러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목 부분에 시멘트 같은 것을 이용하여 다시 붙여 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문인석이 작아서일까요? 마치 미니어처로 제작된 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보존되어 후손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내시 승극철 부부묘인데요. 묘를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 단장을 한 것 같네요. 묘 가장자리로 도랑도 만들어 놓고 매트도 깔아 놓고 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도봉구에서 제대로 정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묘를 한번 둘러보시죠.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봉부는 두 개입니다. 부부묘라고 했으니 두 개인 것은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내시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결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극철은 충절과 부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조선 숙종 임금 때 정육품으로 내시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을 잘 보필하여 상으로 말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승정원 일기에도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통운 대부행, 내시부, 상세, 승공, 극철, 양위지묘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양위지묘가 바로 부부의 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극철의 할아버지는 선조 때 임금을 모셨던 김계한이라는 내관입니다. 원래 김계한의 묘도 여기에 있었으나 경기도 양주시로 옮겼고 승극철 부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승극철 부부묘가 거의 유일하게 초안산의 동쪽 능선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묘는 해바라기처럼 서쪽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산책하다가 쉬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녹천정입니다. 감사합니다.